안녕하세요. 안평가사의 3분 레시피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우리 1차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몇 번 정도 책을 봐야 되는지 이거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회독을 왜 하는지 이걸 좀 먼저 설명드릴게요. 자, 이제 특히 회경을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회경을 공부하는 프로세스는 이렇게 될 겁니다. 강의를 듣습니다. 그리고 이해를 합니다. 그리고 문제에 내가 이해한 내용을 적용합니다. 그리고 답을 도출합니다. 자, 요렇게까지 하면은 이제 한 사이클의 공부가 끝나는 게 되겠죠. 자,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 이 프로세스를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요거 이제 강의부터 이해, 문제 적용, 답 도출까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.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하나하나 떠듬떠듬 생각하면서 이렇게 풀다 보면은 오래 걸려요. 근데 이제 우리 1차 시험은 사실 타임 어택 성향이 강하잖아요. 주어진 시간 내에 미친 듯이 빨리빨리 풀어내야 됩니다. 자,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매우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이제 체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해요. 우리가 이제 반복 숙달이라고도 하죠. 반복 숙달. 이거를 해야지만 딱 보고 툭 치었을 때 풀이가 바로 머릿속에 1초 만에 튀어나와야 돼요. 그래야지만 합격을 할 수 있다. 이거 이제 사실상 제가 뭐로 예를 드냐면은 구구단 같은 거 예를 많이 들어요. 예를 들어 87에 하면 그냥 나도 모르게 56이 툭 튀어나오잖아요. 81, 82, 84, 84에 이렇게 따져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. 그런 것처럼 툭 치면 툭 나오도록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요 프로세스를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. 체화하기 위해서. 그게 바로 이제 회독을 하는 이유입니다. 물론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강의를 듣죠. 강의를 듣지만 이제 한 바퀴를 이렇게 싹 돌리고 나면은 답을 도출하고 내가 그 과정들을 정리하겠죠. 그래서 한 바퀴를 돌고 나면은 강의를 듣는데 더 이상 시간을 쓰시면 안 되고요. 내가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이해하고 다시 문제에 적용해서 답을 내는 과정, 요 루프를 돌리셔야 되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서 대충 몇 번 정도 보면 되냐? 우리 보통 이제 3에서 5회 독 정도 하면은 이제 합격권에 다다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이 전체 프로세스를 이렇게 돌리시면 되는 거예요. 3회독 같은 경우 이제 3회독으로 충분하신 분은 특히 어떤 분이냐? 1회독을 꼼꼼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한 번 볼 때 진짜 온전히 이해하고 잘 정리해 놓고 이런 스타일 분들. 이런 분들은 한 3번 정도 돌려보면은 보통은 이제 이렇게 체화가 되더라라는 거고요. 이제 좀 툭툭 치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.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몰라 하고 일단 넘어가. 이런 분들은 이제 한 5회독 정도는 해주셔야 이제 합격권에 다다르더라 합니다. 사실 이제 그 이후로는 한 10회독까지도 하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5회독에서 10회독까지는 큰 의미는 없어요. 이제 5회독 정도 3에서 5회독 내가 필요한 만큼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미 체화가 끝났기 때문에 보는 속도가 엄청 빨라요. 그래서 5회독 이상은 금방 할 수 있다. 그래서 7회독, 10회독, 20회독도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.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데 있어서 요 정도 회독을 잘 돌려주셔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요거를 이제 요게 과목별로 조금씩 회독 스타일이 다르거든요.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, 자, 회계 같은 경우, 경제도 마찬가지예요. 회계와 경제 같은 경우는 요 프로세스를 그대로 따라갑니다. 얘네는 특히 문제를 푸는 과목이에요. 내가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이거를 문제에 적용해서 답을 도출하는 과목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온전히 잘 따라가 주셔야 됩니다. 해주시면 되고, 특히 이제 저는 이게 회계의 목표를 뭘로 잡아야 되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, 여러분들이 회독이 충분히 돼서 우리 메인으로 보는 두꺼운 문제집이 한 거 있잖아요. 그 문제집에 어느 곳을 펼치더라도 내가 그 문제를 1분 만에 풀 수 있다 하면은 회독이 잘 됐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어느 부분을 갑자기 펼치더라도 그렇게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. 자, 근데 이제 밈
민, 감, 부는 조금씩 달라요. 조금씩 느낌이 다르다. 왜 그러냐면 얘네는 이제 푸는 과목은 아니에요. 얘네는 그냥 단순히 암기해서 골라내는 과목이에요. 그래서 민법 같은 경우는요, 기본적으로 이 문제 적용하고 답을 도출하는 거의 중요성은 많이 떨어집니다.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고요, 이해를 하셔야 돼요. 민법은 이해 중요합니다. 민법 이해 중요해요.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잘 정리하신 다음에 요것만 계속 돌려주시면 돼요. 요것만. 그리고 나서 내가 좀 이게 막 허우적거리는 것 같아, 이게 둥둥 떠 있는 것 같다 할 때, 가끔 불안할 때마다 이제 문제 한번 풀어주시면 돼요. 문제 적용하고 답 도출하고 요거를 가끔 내가 기분 안 좋을 때, 좀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 때 잠깐 하시는 겁니다. 민법 같은 경우는 요렇게 회독을 돌립니다.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요렇게 돌리지 않고 그냥 저 문제 많이 풀어서 회독할래요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사실 관계는 없습니다. 민법은 다 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를 읽으나 기본서를 읽으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. 요거를 좀 더 추천드리긴 하죠.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조금 넓게 준비하는 게 좋으니까요. 자, 그 다음에 감관. 자, 감관 같은 경우는요, 얘는 암기의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강의, 이해, 정리 이 과정이 있다라고 했을 때 강의와 이해의 비중도 매우 낮습니다. 근데 뭐 강의 안 들어도 되냐? 그 정도는 아니고요. 강의를 가볍게 한번 빠르게 쭉 들어서 큰 틀, 이 법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, 큰 틀만 딱 잡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암기할 거를 정리해서 이것만 무한히 돌리시면 됩니다. 다만 이제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내가 잘 외우고 있나? 좀 기분이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어. 그러면 이제 그때 조금씩 풀어보시면 돼요. 그때 조금씩 뭐 문제 적용하고 답 도출해보고, 그래서 뭐 잘하고 있네 하면은 문제 많이 풀기보다는 이렇게 정리된 거를 반복해서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부원론 같은 경우는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고 양이 많지 않습니다. 그래서 요 프로세스를 그냥 빠르게 전체적으로 좀 돌려주시면 된다. 부원론은 해보시면 뭐 별로 없네 이렇게 느끼실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공부를 이제 제대로 하시는 분들, 이렇게 회독을 한 5번에서 이제 5번 이후로는 진짜 쭉쭉 늘어납니다. 막 7, 8, 9번 이렇게 보게 되는데, 공부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 끝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. 평가사님 지겨워요. 시험 빨리 봤으면 좋겠어요. 자, 요런 분들이 제가 보기엔 이제 공부를 좀 할 줄 아시는 분들이에요. 이런 분들은 1차 이렇게 붙고서 제가 본 이런 멘트를 치신 모든 분들은 그 다음에 2차 시험에 바로 다 붙었어요. 선행 안 하시더라도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1차도 현명하게 이제 잘 공부하시고 바로 다음 해에 2차까지 붙으실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랜드잇이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입니다.